자, 여러분, 정치화법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기본권에 대해서 했잖아요. 오늘은 이 기본권을 어떻게 이제 제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한할 때에도 어떤 한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제한을 하는 한계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앞에 이제 기본권 간의 충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본권 침해를 위한 이제 요 세 가지는 이것도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 이것도 간략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요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그리고 여기 있는 기본권을 어떻게 언제 제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기본권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기본권들 중에서도 좀 다른 것들이 있죠. 성격이 좀 다른 것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본권의 궁극적 이제 이념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둘이 있죠.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행복 추구권 이런 것이 추구권 지울게요. 행복 추구권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본질적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본질적 기본권으로 있는 게 뭐죠? 자유권과 평등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본권들이 존재합니다. 뭐가 있죠? 참정권 이런 거 있었고요. 사회권 이런 거 있었죠. 사회권.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뭐죠? 청구권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기본권 안에도 어떤 좀 위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기본권과 기본권 사이에 어떤 개인 사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개인과 국가 사이에도 있을 수 있겠죠. 뭔가 권리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느 것을 우선시 여길 것인가 라는 거죠.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충돌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첫 번째 방법은 어느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느냐예요.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느냐.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얘네들보다는 얘네가 더 우선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보다는 이게 더 우선시 되어야 하겠죠. 이렇게 어느 것이 더 상위에 있느냐, 어느 것이 더 상위에 있느냐, 이거를 따져서 더 상위에 있는 것 우선권이 더 우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익 형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이거 외우지 마세요. 혹시 기말 때 제가 뭐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 부분을 낸다 그러면 제가 그때 가서 공부하라고 할게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 굳이 열심히 이런 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원칙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법익 형량의 원칙은 뭐냐면 뭐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같은 동급끼리 부딪히는 경우죠. 만약에 동급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권을 당연히 상위에 있는 애부터 하면 되니까요. 자, 만약에 자유권과 평등권이 서로 부딪힌다라고 하는 상태를 가정해 본다면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느냐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되느냐, 누구에게, 국민에게, 그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죠. 그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하는가, 우선시 되어야만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가 라는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거고,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헌법재판소 이런 데 이제 많이 올라오는 거죠. 어떤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이익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공무원 시험 볼 때요. 옛날 공무원 시험 볼 때 군 가산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에게는 총점에 몇 퍼센트였죠? 5%였나요? 5%를 가산점을 준다 이런 거였습니다. 총점에 가산점을 준다. 근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 5%를 주는 것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온 남자만 유리하다. 나머지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남자들이나 갔다 오지 않은 남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면제받거나 한 분들이 있겠죠. 대한민국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이나 또는 이제 군대를 못 가는 이제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너무 불리하다. 5%면 이건 당락에 너무 큰 영향권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충돌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쪽에서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군대 갔다 오는 사이에 그때가 이제 군대 가는 게 3년짜리였거든요. 저도 26개월 갔다 왔어요. 저도. 근데 26개월이면 2년 2개월이잖아요. 2년 2개월. 2년 2개월이면요. 대학 2개월이 껴있어서 대학 다니다가 휴학하고 군대 갔다가 복학하고 요 사이에 요 2개월이 또 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보통 2년 6개월에서 심한 경우에는 대학을 3년 쉬어야 돼요. 군대 갔다 오는 사이에. 졸업까지 이만큼 밀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이에 군대에 가서 개인의 기본권을 굉장히 제한받으면서 뭘 제한받았을까요? 자유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제한받으면서 군 생활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도 못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시간도 이만큼이 갔고 여기에 대한 보상, 국가가 보상을 뭘 해줄래? 뭐 이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게 필요하다. 왜냐면 희생한 거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한쪽에선 그러면 누군가에게 너무나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렸던 거죠.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너무 과도하다. 5%는 너무 과도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물론 이 사람들의 자유권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받는다. 그러니까 가산점을 줌으로써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해줌으로써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고 이 불리함이 이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더라. 또 평등권도 침해하더라. 뭐 이런 결론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뭐 이런 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자유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나의 자유권은 뭘로 보상해 줄래? 뭐 이런 게 나왔던 거죠.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은 이쪽의 자유권 같은 거를 먼저 생각할게. 니네는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고려해봐라고 정부에 그리고 어디죠? 국회에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걸 보상하는 방식은 여전히 잘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릴 때에는 이쪽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이쪽의 손을. 어느 쪽이 더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더 이익이 될 거냐? 뭐 이런 거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본권 안에서도 누구의 기본권을 더 해줄 거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똑같이 자유권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자유와 평등이 서로 싸우게 됐을 때
자유와 평등이 서로 싸우게 됐을 때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거냐라고 했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때 각 상황, 각 케이스마다 어느 것이 사회 전체에 더 이익이 될 거냐라는 것을 비교해서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은 조화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건 뭐 이론적인 얘기예요. 조화점을 찾아내서 양쪽 다 윈윈하는 방식을 찾아내보자. 뭐 이런 겁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뭐 그냥 이런 원칙들이 있더라.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칙 이름 다 뭐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본권 간에 충돌을 해도 이런 원칙을 적용하더라.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얘기로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얘기 이제 여기로 가보죠. 자,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하느냐입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에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해 놨고요. 이런 것이 기본권이다라고 나열해 놨고요. 그 다음에 권력분립제도를 갖고 있죠. 권력분립제도 전 시간에도 했지만 뭐죠? 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세 사이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렇게 하는 것이 권력분립제도입니다. 물론 이건 3권 분립이고요. 2권 분립을 사용하는 나라도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2권 분립을 사용합니다. 어쨌든 둘 다 권력 분립의 방식이에요. 무조건 3권 분립이 무조건 뭐 옳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권력을 분립하는 거죠. 그럼 권력을 분립해서 뭐 할 거야? 각자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할 거야. 그래서 한쪽이 독주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분립제도,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기본권인 거죠. 그래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권력분립제도라는 게 있고요. 입헌주의 있었죠. 자, 입헌주의, 헌법이 없는 나라는 뭐였죠? 뭘 갖고 있지 않냐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 분립이 확정되지 않냐는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뭐예요? 헌법은 국가 창설이잖아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국가라면 반대로 가면 제대로 된 국가라면 입헌주의, 헌법을 갖고 있는 것이고, 헌법을 갖고 있다는 것은 권력 분립이 확정되고 권리의 보장이 되고 있다는 뜻인 거죠. 반대로 가면 논리를 다시 거꾸로 가주면, 그래서 이런 입헌주의를 통해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헌주의랑 우리 법치주의랑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헌법도 법의 일종이니까요. 헌법이 없으면 그 밑에 하위법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얘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할 얘기, 헌법이래네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떤 방식들로 구제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우선 청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청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그 다음에 각종 법률구조 제도들이 있는데요. 우선 청원, 전 시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청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청원, 국가기관에, 행정기관에 이런 거 해주세요. 지난번에 청원권 하면서 했구나. 예.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우리는 청원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행위를 우리는 청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이것을 판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행정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좀 살펴봐서 제대로 안 된 거라면 그 제대로 안 된 행위로 인해서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니까 그걸 복구해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행정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제도 명칭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있죠. 자, 사법기관의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은요, 행정기관에 대한 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끼리의 재판.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대한 재판이 행정심판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재판입니다. 일반 재판인 거죠. 그 외에는. 그 다음에 이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다시 배우실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거든요.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안 갖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이 있냐 없냐의 차이고요. 헌법재판의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재판소를 갖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없는 대신에 흔히 이제 그 연방대법원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특히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위헌법률심판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하여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입법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입법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이 규제됩니다. 그런데 그 법률이 헌법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소원하고 위헌법률 심판이 조금 다른 거는 위헌법률 심판은 일반 국민은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법원에 신청을 하려면 뭔가 우리가 사건에 지금 당사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야 법원에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건 어떤 법률에 위반됐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법률이 헌법에서 지금 보장하고 있는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재판부에 이 법률이 지금 헌법에 맞는 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내가 재판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재판부에서 이거를 딱 보고 그럴듯한 얘기인데 라고 생각이 되면 이것을 다시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합니다. 재판은 잠깐 스톱시키는 거죠. 재판을 스톱시키고
이거 한번 판단 좀 해주세요 라고 헌법재판소에 얘기를 해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죠. 판단을 해보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데 라고 하면 위헌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자, 모든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어요. 헌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헌 판정이 났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그 법률이 무효가 됐죠. 나를 범죄자로 찍어서 지금 재판을 받게 만든 그 법률이 무효가 되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닌 거죠.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절차를 갖는 것이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뒤에 우리 헌법재판소 할 때 자세히 다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은 그거랑 조금 달라요. 헌법소원 심판은 이제 재판하고 상관없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말 되게 어렵습니다. 뭐 일례를 들어주자면 국가가 어떤 행위를 나에게 했는데 그 행위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어떤 불행위, 그러니까 국가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그걸 안 해줘요. 물론 법률에 따르는 겁니다. 그걸 안 해줘요. 그래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국민이 직접 판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헌법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의 차이는 그거죠. 위헌법률 심판은 재판에 내가 걸려 있을 때인 거고요. 헌법소원은 재판하고 상관없이 그냥 국가의 행정작용이 문제가 됐을 때인 겁니다. 둘의 차이는 요 정도 차이입니다. 사실은 비슷한데 그 정도 차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뒤에 가서 헌법재판소 얘기를 할 때 다시 하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디에 있죠? 어딨지? 예, 교과서 61페이지로 가면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럼 여기 이제 교과서 펼쳐놓고 안 펼쳐놓고 있겠죠. 내가 평소에 교과서를 안 쓰니까. 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그다음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그다음에 헌법소원 심판에는 다시 헌법소원이 있고 위헌법률 심판이 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로 가보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제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아시죠? 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자,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기본권은 사실 침해되면 안 돼요.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한은 할 수 있어요.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를 좀 봐야 되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휴먼 라이트 인권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기본권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나건데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인 거고 기본권은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침해할 수는 없지만 국가 또는 사회 전체를 위해서 일정한 정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정도 제한할 수 있다. 아까 제가 군대 얘기했었잖아요. 자, 제가 2년 2개월 동안, 26개월 동안 군대에 가 있었는데 그동안 저의 기본권이 어떻게 됐었죠? 제한되었었죠. 친구 만나러 가고 싶은데 친구도 못 만나러 가고, 집에 있고 싶은데 집에도 못 있고, 저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저의 신체의 자유가, 나 더 자고 싶은데 아침 6시에 꼬박꼬박 일어나야 되고,
밤 10시면 무조건 자야 되고, 물론 이제 불 껐는데 앉아도 되긴 합니다만 피곤하니까 바로 잠들죠. 그리고 계속 자고 싶은데 중간에 또 깨워가지고 경계 근무 서야 되고,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여자친구 못 만나고,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 도망가고. 예, 또 아픈 사연이 있죠. 또 셰프데이스테이 아픈 사연이 또 있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죠?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부동산 생각해 보면, 부동산 여러분 살고 있는 화성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는 부동산 허가 거래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뭐 이런 게 있어요. 땅을 사고 팔려면 국가에서 허가를 해줘야 돼요. 아니, 내 땅을 내가 파는데 왜 국가에서 허가를 해줘야 돼? 이거 뭐죠? 이거 기본권, 땅을 사고 파는 거 내 재산권이잖아요. 내가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재산권은 어디에 속하죠? 자유권이에요. 내가 내 재산권을 내가 행사하겠다는데 국가가 지가 뭔데 허가를 하네 마네 해. 예,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왜? 그 동네가 부동산이 너무 버블이 껴가지고, 너무 거품이 껴가지고 부동산 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향남에서 제일 큰 평수 아파트 팔아가지고 서울에, 강남은 원하지도 않아요. 서울에 뭐 앵간한 데서 아파트 조그만 거로 못 삽니다. 못 사요. 그 동네, 뭐 이거 뭐 버블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버블이라고 봐요.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막 이 부동산으로 막 가격이 너무너무 높아지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막 부동산을 막 2채, 3채, 막 4채, 10채씩 갖고 이걸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쓰다 보니, 나는 정작 필요한 거기 사는 사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집을 못 얻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공익의 차원에서 그거를, 그런 곳, 부동산을 많이 소유해서 막 그런 투기를 하면 손해 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왜? 공익을 위해서. 그러면 자, 제한 얘기 나오네요. 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예요. 자, 국가안전보장. 이 3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권 제한은 3가지 경우에 할 수 있는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3가지입니다. 자,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병역법 같은 게, 아까 제가 군대 갔다 간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는 기본적으로 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군대를 가서, 지금 몇 개월이죠? 18개월인가요? 군대 갔다 와야 됩니다. 나의 직업 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 또 뭐 있죠?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거 다 지금 제한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로교통법 같은 거예요. 뭐 있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나는 계속 가고 싶어요. 계속 가고 싶은데 여기 횡단보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나 여기 자동차, 내 차 여기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 파란불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해놨겠죠? 여기 빨간불이야. 그럼 난 가고 싶지만 스톱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뭘 위해서죠? 이렇게 해서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안 그러면 무질서해지니까. 질서를 위해서. 그런 거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복리를 위해서, 사회 전체, 구성원 전체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보장에 관련된 얘기죠.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사회보장 기본법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예를 들자면 어, 어, 전 국민은 모두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돼서 돈을 내야 돼요. 난 싫은데? 아니에요. 무조건 뛰어가요. 다 가져간다고요. 강제예요. 나의 뭐를 침해하죠? 재산권을 침해해요. 나의 재산권을. 내 돈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 해서 뭐 하려고요? 복지하려고 하는 거죠. 복지하려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굳이 이런 복지 말고도, 우리 건축법 이런 거 보면요. 예를 들어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이쪽이 남쪽이면 이쪽이 북쪽이겠죠. 그럼 건물을 짓는데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건물 이렇게 못 져요. 여기 내 땅인데 내 땅에 이렇게 못 져요. 왜? 여기가 남쪽이니까 해가 이렇게 뜰 거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뒷집이 여기 햇빛이 안 들어요. 자, 뒷집의 일조권을 보장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조권이라는 것도 뭐예요? 일조권도 행복 추구를 위한 것이고,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면 그게 환경권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이 환경권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죠? 일조권 같은 거예요.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햇빛 쐴 수 있는 권리. 나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사회 전체에 공공복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 전체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환경권 이런 거 없던 언제 우리 현대사회로 오기 전에 근대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던 그 시대에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재산권?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재산을 하겠다는데. 그러다 보니 환경 문제라든지 뭐죠? 환경 문제 말고 뭐죠? 그거 심각한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온 거죠. 공공복리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옛날에는 기본권이 거의 제한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제한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권 제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제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핵심이죠. 뭘 해야 된다? 법률로서 제한해야 된다. 왜? 제한은 법률로서 해야 돼. 왜죠? 법률은 누가 만드는데? 국민의 대표가. 아이고. 법률은 누가 해요? 입법부가 만들잖아요. 입법부는 누구? 국민의 대표잖아요. 결국 누가 만든다는 얘기예요? 국민이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민이 본인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 리가 없는 거죠. 논리상 그렇습니다. 논리상.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민주주의 안 하는 나라일수록 국가 명칭에 민주주의 막 갖다 붙이는 나라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형식적 법치주의를 굉장히 이런 게 있는 아직 덜 민주화된 독재 국가에서는 이론상은 이렇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가 어쨌든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뭐죠? 비례의 원칙입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얘기해요.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 우리가 목적은 요만큼인데 제한하는 것은 이만큼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하는 것과 제한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 병역법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 지금 18개월인가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똑같은 병역법을 갖고 있는 북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은 얼마큼 왔죠? 북한 10년인가 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지금 저 군대 유지해야 되니까 10년씩 해. 과잉이잖아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또는 뭐 아까 우리 또 뭐 있었죠?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우리 그 토지허가 거래 구역이라고 묶이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이걸 하는 이유는 뭐죠? 부동산 그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거죠. 그럼 요만큼만 해라는 거예요. 요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까지만 해라. 이런 게 원칙인 겁니다. 이런 게 원칙. 그만큼만 해라. 우리 그린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린벨트 뭐죠?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해서 여기 녹색 지역이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더 이상 막 무분별하게 확장돼서 주변에 녹색 지역이 다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개발을 못하도록 막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그린벨트라고 얘기해요. 이 그린벨트를 설정해놔요. 그럼 여기 그린벨트에는 건물을 못 져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그린벨트를 막 엄청나게 많이 막 만들어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설정하라는 거죠. 필요한 만큼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비례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이런 원칙들이 있고요. 이런 원칙이 잘 안 지켜지면 또는 이런 원칙이 좀 과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과했다 하면 그런 판단이 들면 뭐 할 수 있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고 보니까 아까 각종 법률구조제도를 안 했네요.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 다음에 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법률구조제도는 중요한 애가 아니니까 뒤에 가면 여러 가지 법률구조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 영역으로 가면 거기서 배우시게 됩니다. 특히 형법 배우실 때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죠. 예, 그 다음에 자, 기본권 제한의 한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뭘 외우셔야 되냐?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앞에서도 한번 했네요. 이 부분 생각나시죠?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얘를 더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굳이 외운다면.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뭐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뭘로? 법률로서 어딨죠? 예, 법률로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어딨죠?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됐죠? 그러니까 앞에 이게 요거에 다 끝이에요. 사실 이것만 외우면 위에 건 다 땡이에요. 자,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자, 왜 그렇죠? 우리 다시 수업 되게 또 길어졌네요. 자, 다시 앞으로 가보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본질적 내용은 뭐죠? 인간의 존엄이에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할 수는 없죠. 그죠? 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법률로서 제한하는데 어디 있어? 예, 법률로서 제한하는데 침해해? 이런 법률은 뭔데요? 앞에서 우리 뭐 배웠죠? 라드부르흐 이거 배웠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는 법률은 뭐죠? 이건 법이 아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법이 아니다. 왜? 우리는 실질적 법치주의니까. 실질적 법치주의니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쭉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교과서에도 없는 걸 괜히 가르쳐 준 건 아닙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이 중요한 대원칙들이 논리 구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오늘의 핵심,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나는 다 모르겠다. 공부하기 싫다. 하시면 하나만 뭐만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뭐만 이것만 외우세요. 얘가 1바입니다. 얘가 1바. 자, 이 얘기면 뭐죠? 이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요거만 하면 이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요거만 하라고 하느냐? 이거는요, 요 부분은 뒤에서 또 나와요. 뒤에서 또 해요. 뒤에서 또 하니까 요 부분. 난 정말 모르겠어. 난 오늘 공부하기 싫어. 네, 요거만. 예, 오늘 약간 사이코 같죠? 네. 일요일 밤 9시 37분에 수업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요거만 공부하셔라. 예. 오늘 결론은 여기서 끝낼게요. 빠이빠이입니다.